지난 27일 YTN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시청자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YTN 뉴스 출연 패널의 겹치기 출연과 백화점식 발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일 관계를 읽어나가는 국제뉴스의 중요성,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시청자위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8월 YTN 시청자위원회 8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얘기할 주제가 상당히 많은데 첫 번에 출연 패널에 대한 의견인데요. 일부 패널 분들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사실과 다른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들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방송국에서 패널 분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모셔올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좀 하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치밀하게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양쪽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건 반드시 어떤 진영이 포함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인사여야 된다.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는 인사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소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반감을 일으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왜 저분을 계속 패널로 모셔서 우리 반대편 얘기를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YTN도 이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교수, 언론가, 평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패널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겹치기 출연이 너무 많다. 결론은 겹치기 출연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전문 분야 분들이 인력풀이나 그런 분들이 없을 때는 상관없겠으나 너무 겹치기 출연이 겹치면 좀 편향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넓은 그런 인력풀을 좀 활용해서 겹치기 출연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조건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것을 이제 공정성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YTN 뉴스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국제적인 사안을 다룰 때 여와 야의 국회의원을 함께 이제 패널로 모은다든지, 특히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노정면의 더 뉴스에서 1대1 미니 토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을 모셔서 이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한일 양국의 관계를 다룬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의견을 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었고, 또 주제의 면에서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파생되는 어떤 양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국제법, 국내법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룬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또 지소미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삐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방송 언어가 용이성,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려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조금 쉽게 풀어서 초반에는 조금 전달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세심한 정보들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더 알고 있는 경제 분야의 패널들의 어떤 전문가 구성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한 출연자가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이거 여기저기 뭐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물 박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 뭐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뭐 그 와중에서 최근에 그 정치적이거나 뭐 또 한편으로는 사고가 편향된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그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 자기 주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다 보면 뭐 생각이 다른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사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진행의 구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주장보다는 그 이슈에 대한 설명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일 관련 보도를 보면 뭐 다른 보도도 비슷합니다만은 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도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산케이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뭐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그 외국에서 보도된 내용을 뭔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보도를 하는 그런 태도가 목격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 신문에서 뭐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 신문의 의견이 아니라 그 신문에서 인용된 전문가의 의견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정치적으로 이 양분화라고 해야 되나요? 양극화가 점점 진행이 되는 사회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회가 또 한편으로 투명해지면서 그 투명한 것이 점차 이제 그 피로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중한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시청자로서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센터장님께서 회의 시작 전에 시청자 전화 의견이나 불만 유형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가 인터넷이나 또는 전화로 제기하는 건의 및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서 변화된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시청자는 그만큼 YTN에 대해서 애정이 많거나 또는 YTN의 방송 내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본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불만을 제기하는 시청자들이 모든 시청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 불만 사항을 대하면서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불만 그룹이 열렬한 YTN의 지지그룹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일반인과 달리 도덕성이나 공직 수행 능력에 대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재산과 비례하는 벌금 차등 등 정책 구상을 밝히고 청문회가 무산되면 직접 설명을 기회를 찾겠다 했는데 지금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소명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YTN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사생활 파헤침에 대해서 청문회 목적을 상실하고 지나친 사생활 폭로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언론 본연의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정확한 팩트 확인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겹치기 출연이 너무 많다. 전달하는 정보나 내용의 질도 낮게 느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수요자인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막말에 대해서 뭔가 좀 평가하는 백화점식 대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의혹 수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의 신빙성이 있는지 이 인터뷰는 굉장히 위험한 인터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면책적이거나 또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YTN에서 반일 종족주의 저자가 일본 극우단체 지원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외 회의에 이렇게 참가하고 이 단독 보도를 보면서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거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뭐 작은 우리 뭐 이런 뉴스가 되겠죠. 그런 분들의 좀 생각이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이런 보도가 저는 참 이렇게 좋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한 보도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이 다 굉장히 뜨겁죠. 너무 몰입해 있어서 이제 부작용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제가 YTN 뉴스를 보면서도 조국 후보자 관련한 뉴스가 좀 어떨 때는 좀 조롱조나 이 뉴스 자체를 희화화하는 이 한 개인의 인격을 좀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8월 22일 뉴스나이트에서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이밍을 막 하면서 조국 캐슬, 조국 뭐 강남 좌파, 강남 양파, 데스노트 이 네 글자짜리 이 제목들을 이렇게 쭉 엮으면서 이미지도 좀 왠지 좀 조롱하는 느낌이어서 이런 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뉴스,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한 뉴스가 나올 텐데 좀 더 차분하고 좀 냉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YTN에서 주로 이 정치 보도가 많은데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이 주로 말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막말이 너무 많죠. 막말이 너무 많아서 좀 우리나라 언론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에 대해서 뭔가 좀 평가하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종종 있었죠. 뭐 이번 달에 막말 뭐 베스트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막말을 좀 지적하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YTN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패널의 다양성이나 어떤 정치적 균형이나 이런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 분명하지만은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 뉴스나이트에 출연하신 패널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출연하신 모 교수님께서 5번 정도 출연하셨습니다. 5번 출연하셨는데 이분이 행정학과입니다. 근데 행정학과인데 이슈를 가리지 않고 5번 등장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신 분은 교양인문학부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역시 4번 출연하셨는데 한 달 동안 뉴스나이트에만 역시 이슈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슈를 전문가로서 대담을 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에는 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어떤 직위나 직업에서 이미 전문성을 시청자들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인데요. 지금 YTN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여권 성향 한 분
야권 성향 한 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슈에 따라서 세 분이 나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사건 다룰 경우에는 또 경찰 관련된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슈에서는 정치고 사회적인 문제고 안보의 문제고를 떠나서 무조건 여권 한 명, 야권 한 명이 나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기하시지는 않으십니다만은 성향상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모든 이슈가 정치화돼 버립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시청자들이 뉴스를 보면서 뉴스의 가운데 있는 대담을 보면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전문적인 조언일 것입니다. YTN 기자분들이 나와서 대담할 때가 훨씬 더 시청자로서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야 한 명씩 구성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우리나라 언론들 중에서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특정 성향의 보도를 쏟아내는 그런 언론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 요즘의 사태를 보면 거의 뭐 폭탄 퍼붓듯이 무슨 그 시청자나 국민이 따라갈 시간도 안 주고 쏟아본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검증이 돼.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언론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그 폭탄들을 그대로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고 확성기도 아니고 어디 정치가가 정치인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뭐 그런 건 다 실어 날라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그 적절한 지적인지 아니면 이게 의혹 수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의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최근에 많이 느끼는 그런 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설을 해달라는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순한 그 해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까 말씀 똑같은 뭐 반복입니다만은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의혹 수준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그 어떤 그 법적인 그 공방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인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뭐 발로 뛰어가면서 그걸 찾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자들인데 그런 면에서 그냥 확성기 같이 남들이 해놓은 말을 그냥 옮겨주는 그런 것에서 너무 머물러 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뭐 논란들에 대해서 잘한 보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8월 12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산호맹 사건과 관련된 색깔 논쟁을 집중적으로 팩트 체크하고 분석한 기사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08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호맹 사건이 안기부에 의해서 고문수사로 조작됐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점과 그리고 후보자가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지정받고 석방운동을 벌였던 점 그리고 사면 복권된 지점들 이런 것들은 매우 잘 소상하게 했고 특히 산호맹의 핵심 간부였던 그 백태용 교수가 현재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위원회 아태 지역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런 것들은 매우 시청자들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널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불만은 이것을 자신의 출세의 사다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걸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라는. 지금도 출마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장차관 혹은 기관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약 조건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일본과 관련 국제뉴스와 관련해서 예산 인력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YTN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의 전문 인력을 쓰는 기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파원이 없는 곳이라든지 특파원이 있어도 또 현지의 분위기를 보내주기 힘든 그런 곳에는 그런 통신원 혹은 현지인을 잘 활용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던 보도 중에 하나가 공주대학교 제3저자 단독 보도 나왔던 YTN에 그래서 연구기간에 대한 단독 보도 그래서 연구기간이 3월부터 7월인데 이 친구가 7월만 했는데 왜 3저자가 되었는가 거의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 오보를 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경각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 마라. 조심해서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언론이 많은 담론들을 양산해내는데 왜 언론은 언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지?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남의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계속 경쟁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만들어내냐라는 거죠. 누가 더 조심하냐는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는 YTN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성찰적이었으면 좋겠다. 메타 보도라고 할까요? 보도에 대한 보도를 좀 하고 우리가 뭐 옴부즈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저널리즘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걱정해 주신 내용들 여전히 잘 기록들 했고요. 그리고 소중한 말씀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고민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